여기랑 원장님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선생님은 비율제 강사이기 때문에 파트로 일하는 거야. 이쪽이랑 그쪽이랑 둘 다 원장님 친하신 거예요? 두 원장님 다 친하신 거예요? 원장님, 여기 원장님은 내 구독자셨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일하는 원장님은 나를 원래 알았던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는 내가 고3할 때 가르쳐. 그래가지고. 빨리 니들도 실력 올라가지고 고3은 재밌잖아. 근데 고3을 가르치려면은 고1 때부터 잘 키워놔야 돼. 외우는 새끼들은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고3 맡을 때는 무조건 내가 고1 때부터 쭉 키운 애들만 내려가. 중간에 물려받는 만큼 난 고3까지 안 가르쳐. 왜냐면 걔네들은 이미 너무 학원에 이상한 물 들어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 병신같이 외우거든. 다만 나오면 장땡이한 새끼들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저희는 해주신다고? 고3까지 쭉 가면, 니네들 이제 고1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반쪽. 근데 그게 안 돼. 여기 구조가. 그래서 그걸 내가 여기 수학 권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여기는 레벨 테스트 보고, 여기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시험 본다거든? 니들 시험 봤는지 모르겠는데, 4번, 레벨 테스트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반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들이 이제 존나 고수가 돼가지고, 이제, 여긴 노벨반이니까 이거 시험 안 보지만, 나머지 있는 반들은 S1, 2, 3는 시험을 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는 S3반에 뭐, 고2로 배정이 됐다고 쳐봐. 내가 담임으로. 그러면 니네들이 실력이 올라가면은, 실력이 좋은데 S3 있으면 안 되잖아. S1, 2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 여기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 학생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 그래서 월급 하는 선생님밖에 없어. 나처럼 그 학생들 부당으로 돈을 받는 비율제 강사들은 내 학생의 개념이 있거든. 내가 키운 애들이랑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키워놓으면은 계속 옮겨야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자, 봅시다.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이 한 명씩 차례로 극장에 입장하려고 한다. 여학생이 먼저, 남학생이 나중에 입장하는 방법의 수는, 자, 여기가 극장이죠. 입구야, 입구. 여기 입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이제 제일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상황 이해되시죠? 극장,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여학생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황이. 문 열려있어요? 미안하다. 잘했다. 굿. 여기는 약간 그래서 내 반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방학 특강 때는 니들이 이렇게 지명해서 들을 수가 있나 봐. 그거는 선생님들이 다 이제 막 특강 뭐 한다 뭐 선생님별로 막 올리잖아. 그래서 누구는 고2 가르치고 누구는 고1 가르치고 누구는 뭐 확통하고 누구는 뭐 중등도형하고 막 그렇게 그걸 이제 고를 수는 있어. 여름방학 때 고르고 학기 중에는 분기별로 레벨 테스트를 하니까 고를 수는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만약에 니네들이 저 무조건 코티쌤한테 배울래요? 아니면 끊어요? 뭐 이러면 뭐 보내는 주겠지. 근데 이제 그게 니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S1 가르치든 2 가르치든 3 가르치든 어쨌든 나는 2시간 동안 떠드는 건 개념밖에 안 떠들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든 비슷해. 근데 이제 다루는 이제 문제가 이제 클리닉 때. 근데 클리닉은 니들이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되거든. 뭐 클리닉한테 어려운 거 뽑아주세요. 어려운 거 뽑아주는 거니까. 자, 봅시다. 자, 여학생이 먼저 남학생이 나중이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꼬락서니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여자들 쭈르륵 들어가고 남학생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 맞니, 얘들아? 교대가 아니죠. 여학생 먼저니까. 그럼 여학생들을 먼저 나열하고 남학생들 나열하면 되겠네요. 말이 고로 이루어지니까 곱해야 돼, 아니면 더해야 돼, 시원장? 곱해야 되겠죠. 여기가 4팩, 여기가 3팩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냐? 그럼 24 곱하기 6이니까 144. 답은 5번 내면 되겠네요. 됐노? 졸라 잘해서 넘어가. 6번.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삼.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선생님 2명. 한 줄로 서서 등산을 간다. 여학생들이 이웃하여 서는 방법의 수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답이 좀 크네. 그지? 근데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2번. 다들 2번 나오셨나? 이거 이따 오늘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찍기 특강 알려줄게. 찍기 특강. 찍기 특강만 잘 들어도 니들 한 20점 올릴 수 있어. 알겠지? 근데 평소에 하시면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과 선생님 2명 있어요. 자, 구체화를 시켜볼까요? 남학생을 스몰 ABC, 여학생을 라지 ABC, 선생님을 뭐 해서 T1, T2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구체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학생을 이웃한대요. 자, 그러면 얘를 그룹으로 보는 거 맞습니까? 그룹으로 보고 까먹지 말고 나중에 요 멤버들을 자리를 바꾸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묶은 상태에서 라지 G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뭔 소리야? 6술로 셌다가 이 6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1, T2, G 라지 A, B, C 이렇게 나열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 경우에서는 6을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이 되겠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왜냐하면 이 그룹에는요 스몰 A, B, C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몇 팩? 3팩. 그러면 이렇게 나열하고 여학생들 나열하는 거니까 말이 고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곱하는 거야, 형님들. 됐냐? 이거 하면 이게 720이거든? 720 곱하기 6이겠네. 이거 얼마야, 그러면? 6, 7은 42. 4320이겠는데? 그러네. 답은 4번.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노? 할만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정이 괜찮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찍기 특강 갈게요. 찍기 특강. 자, 찍기 특강이 뭐냐면요. 말이 고로 이루어질 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곱셈 법칙을 저번에 일요일에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살다 보면은 요거와 이게 단계가 두 개야.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생각해서 곱하는 거잖아. 근데 살다 보면 니네들이 어려운 문제 만나게 되면 1단계는 풀었는데 2단계가 안 풀릴 때도 있겠죠. 그잖아. 그지? 거꾸로 뭐 2단계는 알겠는데 1단계가 안 되거나. 근데 말이 고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요 친구와 요 친구는요 약수의 관계예요. 왜냐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답인데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얘가 약수가 되는 거 맞아? 그 말은 뭐냐면 이 보기가 반드시 얘의 배수와 얘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니들이 2번을 몰라서 얘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적어도 요 보기 중에서 6팩, 즉 720의 배수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얘 720 배수 맞아요? 틀려요? 얘 아니에요. 720 배수 아니에요. 걸러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얘기니? 얘 720의 배수 맞아요? 맞아요. 720 곱하기 3 하면 얘 되거든. 맞아? 얘 720의 배수 맞니? 물어보시면 일단 5를 곱하면요? 얼마요? 3600이죠? 얘 720 배수 아니겠네요? 이거 고르시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5400은 720의 배수 맞아요? 아니겠네? 형 아니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2번 아니면 4번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도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확률이 올라가.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예요, 확률. 니들 찍을 때도 확률이 올라간다고, 아는 만큼. 그러니까 찍을 때 이지랄 하지 말라고, 손가락 갖다가 이지랄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생각하고 찍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 제일 적게 나온 거 있지? 그거 그냥 기둥 막아. 예를 들어서 풀었는데 1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1번 다 박으면 돼.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1번 무조건 아닌데 1번 요거 체크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번에 그런 식으로 시험 봐. 그럼 니들 아마 최소 30점은 오를 거야. 그것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교쌤도요, 알아. 조금 공부한 놈들은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걔네들한테 보상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보기 한 2-3개 정도 지어지게 만들어놔. 학교쌤도. 알아서 1번 정도까지 푼 애들은 걸러서 하라고. 이해됐냐? 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평소에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시험 때만 하는 거야. 병신같이 또 클리닉쌤한테 이런 거 알려주지 말고, 알겠지? 코치쌤이 이렇게 하라 했어요. 나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다. 시험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다. 알겠죠? 추해. 자, 영어 한번 해보자. 자, A, B, C, D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여러분들 영어 좀 하시나? 야, A, I, O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새끼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뭐죠, 이거?
얘 모음이에요, 모음. 요거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은 자음입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학교 생활하면서 적어도 나올 수 있어요. 괜히 또 거꾸로 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알겠지? A, I, O, U가 모음이고, 나머지 이 5개를 제외한 모든 알파벳, 뭐 Z 이런 거는 자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돼. 이렇게 5개 중에서 여기와 여기에 적어도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경우의 수는 무조건 니들이 고민해야 돼. 해봐. 자, 이거 정방향이랑 역방향 둘 다 풀으세요. 답 하나만 내지 말고 둘 다 푸십니다. 정방향으로도 풀고 거꾸로 역방향으로도 풀어보십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지금쯤이면 나왔어야 됐는데. 자, A, E가 모음이잖아요. 즉 B, C, D가 자음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자음이 나오고 여기가 모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자음이 나오고 여기가 모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자음, 여기도 자음,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3개를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자음이 오려면 여기 있는 B, C, D 중에 와줘야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거 맞아요? 3가지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모음이 와야 되는데 모음은 A랑 E 2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맘대로 앉을 것 3팩.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됐지? 뭐 밑에 건 똑같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야. 이렇게 똑같겠지. 제일 밑에 거. 자, 이제 자음 갑니다. 자음 2개. 자음 2개는 여기 맨 처음에 3가지. 여기도 자음 B, C, D 중에 아무거나 썼다 치면은 2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이렇게. 여기도 나머지 3개는 니들 꼴리는 대로 맘대로 3패.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얼마야 이거? 얘가 6이거든. 6, 6은 36. 얘도 36. 얘도 36이네 형님들. 36이 3개가 있어요. 답은 몇 번? 108. 이렇게 처리하시면 정방향으로 푸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지? 1번, 2번, 3번 케이스 겹치는 거 없어요. 자, 근데 거꾸로 보고 싶은데 거꾸로 어떻게 해? 전체에서 뺄 거야 나는? 어떻게 뺄 건데?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모음이고 여기도 모음인 걸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전체는 아무 생각 없이 5개 나열하는 거. 5팩. 계산하시면 1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에 모음이 오는데, 자, 모음 오시면요 2랑 A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오거나 여기가 E가 오거나, 여기가 E가 오거나 여기가 A가 오거나, 뭐 2가지밖에 없네. 따라와. 2가지야. 아하, 얘는요 2가지인데 나머지 3개는 맘대로 3팩. 요렇게 해주셔도 답이 똑같다. 그럼 120에서 6, 2, 12, 12를 빼니까 답은 똑같이 108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니? 요거는 역방향으로 푼 거고 요건 정방향으로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 졸라 잘했어. 굿.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형님들. 8번. 자, 이것도 한 2분 정도 줄게. 한번 해봐. 반드시 니들이 풀 것. 할 수 있어? 혼자서 풀 수 있는 거 보여주세요.
100. 응? 5번 나오셨어요? 아정아, 일단 5의 배수가 되려면 숫자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1하고 1하고 5? 뭐가 1하고 5야? 끝자리가? 끝자리가 1이면 5의 배수가 될까? 안 돼요. 안 되네? 생각해봐. 11 이러면은 5의 배수예요? 아니지. 12 5의 배수 아니야? 0이나 5가 와야 돼요. 끝자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어. 그럼 케이스가 두 개밖에 안 나와. 여기가 5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0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가 0이면요. 나머지 잠깐 0이 없네. 씨발. 그러네. 없네. 개쉬운 문제였네. 5밖에 없네. 이거 볼 것도 없네. 5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5가 고정이니까 나머지 요 5개를 니들 꼴리는 대로 맘대로 해줘도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팩.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20. 요렇게 차려주시면 되겠죠. 됐냐? 졸라 잘해서 10번. 자, 우리 한번 수능 평가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3점짜리 평가원 문제입니다. 도전! 자, 해봐! 알 수 있어. 자, 니들도 이제 수능 평가 풀어볼 때가 됐어요. 2006년도 수능 평가원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3점짜리예요. 도전! 하고 있다가 지우개 한번 더 오고. 고민하는 것이 색깔이 48만. 48만? 영장 48만? 48. 답이 48 같아요? 영장 그래 갖고 뭐 자신감을 가지고 니들이 푼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푸나? 1부터 6까지 한 번만 써야 돼. 오케이. 6자리 자연수 다 써야 되네요. 그죠? 1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가 모두 3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1의 자리는 여기고요. 100의 자리는 10, 100 여기네요. 이렇게. 여기가 모두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요. 뭐야? 얘 아니면 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 외엔 없네. 뭔 소리예요? 즉 여기가 3이 오거나 여기가 6이 오거나 그죠? 여기가 6이 오거나 여기가 3이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니들 꼴 있는 데 막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몇 팩이야? 4팩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얘가 될지 모르죠.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될까? 2 존나 잘했어요. 얼마야? 48 답은 48이 되는 겁니다. 됐냐? 이게 수능 평가 문제라고 3점짜리 할 수 있잖아. 졸라 쉽잖아. 됐냐? 졸라 잘했어. 요거 지금 풀면 자살할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저게 조금 어려운 4점. 자, 이제 4점짜리 갑니다. 자, 4점짜리 좀 쉬운 거 가볼게요. 2008년도 선생님이 현역일 때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선생님 10학번이거든. 선생님이 현역일 때 풀었던 문제예요. 자, 이거 지금 한번 도전해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쉬운 4점이에요. 이거 4점짜리예요. 한번 해보자. 맞추면 감동일 것 같은데. 5, 3. 천천히 읽으면서 문제를 이해해야 돼, 문제를.
곱하기 2 나왔노? 40. 넌 48 나왔어? 문제는 다 읽었나? 뒷줄에 1개. 아이고. 운전석에는 엄빠만 앉을 수 있고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만 앉을 수 있대요. 오케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멤버가 6명이에요. 근데 지금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는 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운전석에 앉을 사람부터 골라봅시다. 자, 운전석은요. 여기는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여기 2가지예요. 됐지? 그 다음에 가운데 줄 봐볼게요. 가운데 줄 보시면 여기 3칸 있는데 여기에는 영희와 철수는 반드시 여기 앉아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 영희한테 물어봐. 야, 영희야, 너 여기 셋 중에 어디 앉을래? 물어보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뭐 예를 들어서 영희가 여기 가운데 앉았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철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야, 너 어디 앉을래? 나 영희 왼쪽이나 오른쪽에 앉을래? 2가지 되는 거 맞아요? 뭐 철수가 여기 앉아서 쳐봐. 됐지? 그 운전수랑 영희랑 철수는 끝났어요. 자, 나머지 3명.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아빠, 엄마 중 하나가 누가 남았겠죠? 3자리는 그냥 편하게 앉아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몇 팩이야? 3팩. 졸라 잘했다. 그럼 말이 여기에 앉히고 여기에 앉히고 여기에 앉히는 거니까 모두 고로 이루어지죠? 그럼 곱해야 돼서 해야 돼? 곱해야 돼요. 얼마예요? 얘가 6이잖아. 얘도 6이거든? 야, 2야. 곱하시면 6, 6, 36. 36 곱하기 2니까 72가 답이 되겠네요. 무슨 말이 알겠니? 4점짜리였어요. 쉬운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졸라 쉽네. 이 쉬운 4점이야, 얘들아. 할만하잖아. 니들 평생 4점짜리 니들 힘을 안 풀어봤잖아. 할만하다니까. 개념을 알면 할만하다니까. 자, 다음 4점짜리 너 먹어봐. 07년도 거. 실제로 옛날 수능이야, 수능. 요것도 한번 해봐. 이건 수능이야. 아까 평가원이었고 얘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이랑 평가원은 같은 거 아시죠? 평가원이 수능을 만듭니다. 풀어봐. 요것도 4점짜리입니다. 이건 좀 머리를 쓰셔야 돼. 오늘 라스트 문제 좀만 힘내봐. 이거 풀 수 있나 니들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같은 줄이면은 어린이 2명하고 어린 3명, 그러니까 어른 2명, 어린이 3명 딱 나와서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좆되지 않냐? 만약에 여기서 어른 앉으면은 여기는 아이 셋만 앉을 수밖에 없어. 그지? 네. 그리고 여기 뒷줄에 어른 앉으면은 여기 무조건 아이만 앉아. 그럼 상황이 좆대. 어른이랑 그러니까 어른이 반드시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줄에도 어른이 앉아야 되고 뒷줄에도 어른이 한 명 반드시 앉아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읽었다. 어른이 다시 한번 해봐. 어른이 반드시 다른 줄에 앉아 있어. 반대로. 근데 어른 둘이 사실 반드시 다른 줄에 앉기는 해야 돼. 상황이. 그래야지 아이를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어른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른을 라지 A, B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응애를 스몰 A, B, C라 생각해봐. 이렇게 해놓고 접근하시면 나올 거예요. 오늘 라스트 문제예요. 한번 해봐. 좀 시간 많이 주겠습니다. 이건 라스트 문제니까. 수능 4점짜리는 반드시 니들 힘으로 풀어봐야 돼. 센시 이런 족같은 문제도 아니고 수능 문제잖아. 반드시 니들이 풀어야 돼. 이거 되게 복잡한 거야? 모르지 나야. 뭐 더 답 얼마 나왔는데? 12. 답이 12? 모르지 나야. 12 정도 나왔어? 몇십일까? 왠지 뭔가 3팩 곱하기 2 했어요?
근데 그 어른이 2명이면 어차피 한 줄에 한 명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높이 120까지. 넌 120 나왔어? (120보다) 적을 것 같은데 암산을 했을 때 너무 많은데 120은 서율아 졸면 안 되지. 잘 생각해봐. 수능에 대한 예의 지켜. 1년에 30문제밖에 안 나오는 멋있는 문제예요. 고민해봐야지. 교수님들이 몇 달 동안 갇혀서 낸 문제인데 우리도 예의를 지켜야죠. 근데 수능 문제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대 교수님이 100일 동안 갇혀있단 말이야, 호텔에. 그래서 만든 문제인데 졸면 안 되죠. 잘 생각해봐. 네, 이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른들이 반드시 앞줄, 뒷줄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 돼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른이 라지 A랑 라지 B가 있는데, 야, 누가 앞줄에 앉고 누가 뒷줄에 앉을래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앞줄에 앉을 놈을 결정을 하는 거야. 됐어요? 라지 A, B 중에 결정했다 쳐봐. 그래서 내가 얘가 앞에 앉고 얘가 뒤에 앉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앉는다는 A가 여기 아니면 여기를 앉아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돼요. 됐니? A라는 친구가 앞줄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왜냐? 근데 B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B는 반드시 여기 셋 중에 하나를 앉아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야. 됐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앉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머지 응의 3명 스몰 A, B, C는 요 셋 중에 아무 데나 앉아주면 되겠죠? 3패 응애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4, 3,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 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됐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